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9년 여름,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 한마디를 말이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작스레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나요? 2019년 여름, 전 세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던 이 한마디를 말이죠. 당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갑작스레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는 의사를 내비쳤을 때 많은 이들은 그저 농담이겠거니 생각했을 겁니다. 마치 엉뚱한 아이가 갖고 싶은 장난감을 떼쓰듯 터무니없는 발언으로 여겼으니까요. 세계 각국 언론은 앞다투어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하는 캐리커처를 싣고 세상에 저런 황당한 제안이 어디 있담 하며 혀를 내둘렀죠. 정말 황당하기 짝이 없는 이야기였을까요? 아닙니다. 이 어처구니 없어 보이는 제안 뒤에는 상상을 초월하는 치밀한 전략과 거대한 지정학적 욕망이 숨어 있었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얼음의 땅, 그린란드를 둘러싼 흥미진진한 비밀을 파헤쳐 볼 겁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랬습니다. 2019년 8월,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덴마크와 그린란드 자치정부에 공식적으로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타진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린란드를 사면 덴마크에 많은 돈을 줄 것이라는 언급까지 했죠. 이 소식을 들은 덴마크 총리는 즉각 그린란드는 팔 물건이 아니다라며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린란드 자치정부 수장 역시 그린란드는 매매 대상이 아니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고요. 그들의 입장에선 당연한 일이었을 겁니다. 수백 년간 자신들의 땅이었고 독자적인 문화를 일궈온 터전을 어느 날 갑자기 다른 나라가 사겠다고 나선 것이니 말이죠. 마치 자신의 가족을 돈으로 사겠다는 제안을 받은 것과 다름없었을 겁니다. 이러한 단호한 거부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덴마크 총리의 발언을 불쾌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고 급기야 예정되어 있던 덴마크 국빈 방문까지 전격 취소해버렸습니다. 전 세계는 이 외교적 결례에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죠. 국가 간의 중요한 약속을 파기할 정도로 트럼프 대통령은 왜 그토록 그린란드에 집착했던 것일까요? 단순한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강경한 태도였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상황을 보며 대체 그린란드가 뭐길래 저렇게까지 난리일까 하는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황당한 제안은 단순히 한 개인의 즉흥적인 발상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면에는 수십 년간 미국이 그린란드에 품어왔던 깊은 전략적 관심이 자리 잡고 있었죠. 얼음과 눈으로 뒤덮인 광활한 땅, 그린란드. 이곳이 가진 진짜 가치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선 그린란드에 숨겨진 보물 창고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그린란드는 지리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북극해와 대서양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하죠. 특히 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은 독일 잠수함의 공격을 막고 유럽으로 물자를 수송하기 위해 그린란드에 군사기지를 건설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부터 그린란드는 북극 지역의 군사적 거점으로서 미국 안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그린란드에는 인류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로 하는 귀한 자원들이 엄청나게 묻혀 있습니다. 바로 희토류를 비롯한 다양한 광물 자원과 석유, 천연가스 같은 에너지 자원들이죠. 희토류는 스마트폰, 전기차 배터리, 풍력 터빈, 미사일 등 첨단 산업의 핵심 부품에 사용되는 필수 광물입니다. 마치 미래 산업의 쌀과 같다고 할 수 있죠. 이 귀한 자원들이 그린란드의 두꺼운 얼음 밑에 잠들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몇 년 사이 지구온난화로 인해 그린란드의 빙하가 빠르게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이 현상은 비극적인 기후 변화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린란드에 숨겨진 자원들을 세상 밖으로 드러내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얼음이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접근하기 어려웠던 광물 자원의 채굴 가능성이 열리고 있는 것이죠. 북극 항로는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최단 거리 항로로서 수에즈 운하를 통과하는 기존 항로보다 운항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켜 엄청난 경제적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습니다. 이처럼 그린란드는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니라 지정학적 요충지이자 미래 자원의 보고로서 그 가치가 점점 더 커지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모든 가치를 꿰뚫어 보고 있었던 거죠. 그렇다면 과연 그의 제안은 어떤 다층적인 전략을 품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이 황당한 요구 뒤에 숨겨진 진짜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우리는 다음 이야기에서 그 치밀한 전략의 실체를 더욱 깊이 파헤쳐 볼 예정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린란드가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니라 희귀 자원과 전략적 항로를 품은 미래의 보물섬이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죠. 그렇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과연 이 그린란드를 왜 그토록 탐냈을까요? 겉으로는 황당해 보였던 그의 매입 제안 뒤에는 사실 여러 겹의 치밀한 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마치 하나의 돌로 여러 마리의 새를 잡으려는 듯한 이른바 꼭 먹고 알 먹고 식의 고도화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가장 먼저 북극 지역에서의 지정학적 패권 경쟁을 빼놓을 수 없을 겁니다. 지구온난화로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이곳은 새로운 해상 운송로이자 자원 개발의 보고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이미 북극 지역에 군사기지를 확충하고 쇄빙선을 배치하며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요. 중국 역시 극지 실크로드 구상을 통해 북극 진출을 모색하며 그 존재감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북극에서의 입지가 약화되는 것을 좌시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린란드는 북미와 유럽을 잇는 전략적 요충지에 자리하고 있기에 이곳을 확보함으로써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진출을 견제하고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영향력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죠. 마치 냉전 시대의 전략적 요충지를 두고 벌어졌던 대결처럼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패권 다툼이 북극에서 펼쳐지고 있는 셈입니다. 이 얼음의 땅이 단순한 지리적 위치를 넘어 세계 질서의 균형추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으로는 미래 산업의 핵심 동력인 자원 확보 경쟁입니다. 그린란드에는 전 세계 희토류 매장량의 상당 부분이 잠들어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희토류는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폰, 풍력 터빈, 그리고 최첨단 무기 체계에 이르기까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거의 모든 핵심 기술에 필수적으로 사용되는 광물이죠. 현재 희토류 공급망은 중국이 거의 독점하고 있는 상황이라 미국을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이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자원 안보 문제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고 그린란드를 손에 넣는다면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쥘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확보할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겁니다. 이는 단순히 한 나라의 자원 확보를 넘어 전 세계 기술 패권의 향방을 가를 수 있는 중대한 포석이었던 것이죠. 미래 먹거리를 위한 보이지 않는 전쟁터에서 그린란드는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세 번째 전략은 국내 정치와 외교적 지렛대로서의 활용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언제나 예측 불가능한 언행으로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 능했습니다. 그린란드 매입 제안 역시 그의 지지층을 결집시키고 언론의 관심을 다른 이슈로부터 돌리는 효과를 낳았을 수 있습니다. 또한 덴마크에 대한 외교적 압박의 수단으로도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오랫동안 덴마크의 북대서양조약기구, 즉 나토, 제네티오,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요구해왔습니다. 그린란드 매입 제안은 덴마크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관심과 함께 방위비 증액 또는 군사적 협력 강화를 위한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의도적인 지렛대 역할을 했을 수도 있다는 분석입니다. 동맹국이라 할지라도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는 과감한 압박 카드를 꺼내는 트럼프식 외교의 단면을 보여주는 대목이죠. 마치 체스판 위의 폰 하나로 상대방의 퀸을 흔들려는 듯한 영리한 수였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인 협상의 기술이 발동된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저서 협상의 기술에서 크게 생각하고 과감하게 요구하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터무니없어 보이는 요구로 협상을 시작해 상대방의 반응을 떠보고 이를 통해 자신의 의도를 관철시키거나 최소한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려는 전략이죠. 그린란드 매입 제안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지만 어쩌면 트럼프에게는 거대한 협상을 시작하기 위한 첫 번째 앵커였을지도 모릅니다. 매입 자체는 실패했지만 이 제안을 통해 미국은 북극 지역에 대한 자국의 강력한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하고
그린란드와 덴마크를 향한 메시지를 던지는데 성공했다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결과적으로 매입은 불발되었지만 그가 던진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처럼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제안은 단순한 해프닝이나 개인적인 기행이 아니었습니다. 북극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 미래 자원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 그리고 국내외 정치적 계산까지 복합적으로 얽힌 그야말로 고도의 꼭 먹고 알 먹고 전략이었던 셈이죠. 우리는 뉴스를 통해 단편적인 사건만을 접하지만 그 이면에는 이처럼 복잡하고 치밀한 의도들이 숨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이 거대한 제안은 단순한 해프닝을 넘어 그야말로 북극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패권 다툼과 미래 자원 확보 경쟁, 그리고 국내외 정치적 계산이 복합적으로 얽혀 만들어낸 고도의 꼭 먹고 알 먹는 전략이었다는 거죠. 우리는 뉴스 속 단편적인 사건만을 보며 놀라거나 비웃었을지 모르지만 그 이면에는 이토록 복잡하고 치밀한 의도들이 숨겨져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린란드 매입은 결국 성사되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제안은 그저 실패로 끝난 무모한 시도에 불과했을까요? 과연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매입 자체는 실패했지만 이 황당한 제안이 가져온 파장과 의도치 않은 성공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트럼프는 자신이 원했던 것 이상의 결과를 얻어냈다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첫째로, 그린란드의 국제적 위상이 단숨에 격상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세계 지도의 한쪽 구석에 자리한 거대한 얼음덩어리 정도로 여겨지던 그린란드가 이제는 전 세계 강대국들의 이목이 집중되는 핵심 지정학적 요충지로 발돋움하게 된 거죠. 스스로의 가치를 미처 깨닫지 못했던 그린란드와 덴마크는 미국의 매입 제안을 통해 자신들이 가진 잠재력과 전략적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로, 전 세계의 북극 지역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고조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제안은 마치 강력한 스포트라이트를 북극으로 향하게 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 전까지는 일부 전문가나 북극 연안국들만의 관심사였던 북극의 자원, 항로, 군사적 가치 등이 이제는 전 세계 언론과 국제관계 전문가들의 주요 의제로 떠오르게 된 거죠. 이로 인해 북극 이사회나 관련 국제포럼에서 북극 문제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었고 기후 변화가 가져올 미래 지정학적 변화에 대한 논의도 한층 활발해졌습니다. 이는 북극을 둘러싼 각국의 경쟁을 더욱 가속화시키는 동시에 북극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국제적 책임감을 일깨우는 양면적인 결과를 낳았습니다. 셋째, 미국의 북극 전략이 재정비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미국은 이 사건을 통해 북극 지역에 대한 자국의 강력한 의지를 전 세계에 천명했습니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이 북극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시도를 견제하고 앞으로 이 지역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일종의 선언과도 같았죠. 이후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한 외교적 접촉을 늘리고 경제적 투자를 확대하며 심지어 영사관을 재개설하는 등 관계를 더욱 긴밀히 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이는 소유를 통한 직접적인 지배가 아니라 외교와 투자를 통한 간접적인 영향력 확대로 전략을 전환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제안은 국제관계에서 전략적 도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준 매우 흥미로운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터무니없어 보이는 요구가 실제 목적 달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변 환경을 뒤흔들고 새로운 판을 짜는 강력한 지렛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실히 보여준 것이죠. 체스 게임에서 폰 하나를 던져 상대방의 주요 기물을 움직이게 만들거나 심지어는 보이지 않는 전선을 형성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매입은 불발되었지만 그가 던진 파장은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그린란드는 이제 더 이상 세계 지도의 변방이 아니게 되었고 북극은 미래를 가늠하는 중요한 시험대가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계속되는 북극을 둘러싼 보이지 않는 전쟁, 그리고 그 속에서 그린란드가 가진 미래의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그린란드처럼 지구의 또 다른 미지의 땅에는 과연 어떤 비밀과 욕망이 숨겨져 있을까요? 네, 지난 시간 던졌던 질문처럼
겉으로는 조용해 보였던 그린란드에도 세계 강대국들의 거대한 욕망과 미래를 향한 치밀한 전략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파격적인 매입 제안은 비록 직접적인 계약 성사로는 이어지지 못했지만 역설적으로 그린란드를 국제 무대의 중심에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죠. 이 황당해 보였던 제안이 사실은 여러 면에서 성공한 전략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 참 흥미롭지 않습니까? 우선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바로 그린란드의 국제적 위상이 급상승했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세계 지도에서 그린란드의 위치조차 정확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저 광활한 얼음으로 뒤덮인 덴마크의 외딴 영토 정도로 인식되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매입 제안 이후 전 세계 언론과 정치인들의 관심이 일제히 그린란드로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스포트라이트는 그린란드 자치정부에게 예상치 못한 외교적 지렛대를 제공했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그린란드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그린란드는 단순한 변방이 아니라 미래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죠. 트럼프의 제안은 또한 북극 지역 전체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리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오랫동안 북극은 기후변화의 상징이자 과학 연구의 대상 정도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자원 확보와 지정학적 패권 경쟁의 최전선이라는 인식이 확고해졌습니다. 빙하가 녹으면서 새로운 해상 항로가 열리고 막대한 양의 석유, 천연가스, 희귀 광물 등이 잠재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중국 등 주요 강대국들은 북극에 대한 전략적 중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트럼프는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모두의 시선을 북극으로 향하게 하는 강력한 촉매제 역할을 해낸 셈입니다. 더 나아가 이 사건은 미국의 북극 전략을 재정립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비록 그린란드를 직접 소유하는 데는 실패했지만 미국은 이 지역에서의 영향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린란드에 대한 투자와 외교적 접촉을 늘리고 북극 지역에서의 군사적 입지를 강화하는 등 보다 적극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을 수립하게 된 것이죠. 이는 단순히 영토를 매입하는 것을 넘어 경쟁국들이 북극에서 우위를 점하지 못하도록 견제하고 미국의 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지키려는 큰 그림의 일환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그린란드 매입 제안 자체가 이러한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판 흔들기의 서막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결국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제안은 국제관계에서 전략적 도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례로 남게 되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실패한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그린란드의 위상을 높이고 북극에 대한 전 세계의 인식을 바꾸며 미국의 대북극 전략을 강화하는 등 여러 부차적인 목표들을 성공적으로 달성했기 때문이죠. 마치 체스판 위에서 상대방의 수를 읽고 판을 뒤흔드는 과감한 한 수처럼 이 사건은 국제 정치가 얼마나 복잡하고 다층적인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이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북극을 둘러싼 강대국들의 보이지 않는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새로운 기회와 위협이 동시에 다가오는 이 시점에서 그린란드의 운명은 단순히 작은 섬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국제 정세의 중요한 시험대가 되고 있죠. 트럼프의 그린란드 전략은 비록 매입 자체는 실패했지만 국제사회의 북극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력하게 각인시키고 강대국들의 자원 및 패권 경쟁이 얼마나 대담하고 예측 불가능한 형태로 전개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는 앞으로 우리가 마주할 국제 정세의 단면이자 냉혹한 현실을 이해하는 중요한 교훈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통해 접하는 수많은 사건들 뒤에는 이처럼 복잡하고 치밀한 의도들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그린란드 이야기는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용한 정보를 공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